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오늘도 예. 저희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매번 방송이 예. 4번 정도 어쩌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래서 불만입니다. 아. 왜 매일 올리지 않고 하루에 2개를 올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도 버겁지 않을까요? 아, 하루에 2개가 올라면 그것도 그렇네. 하루에 하루 정도 예, 이렇게 예. 매일 차라리, 물론 뭐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에 뭐 니네들이 4개 올리나 하나 올리나 어차피 난 내가 시간 날 때 들으니 상관없다라고 할 수도 있으시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유튜브라는 거의 메커니즘이나 모든 것들의 이런 알고리즘들이 예. 어떤 매일 같이 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어쩌다 뭐 확 올리고 어쩌다 뭐 확 올리는 것보단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결국엔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인간의 패턴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인간의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뭔가 하는 거를 좀 위대하게 꾸준한 걸 좋아. 위대하게 생각하지, 예. 한꺼번에 몰아서 쫙 올리고 또 한참 안 흔들리고 이런 거보다는 아마 그런 게 아닐까라는 예. 개인적인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썰을 한번 풀어볼까요? 번외편 다시 또. 저번 주에 변해편이 어딨어요? 아. 어차피 똑같이 20분 시간인데. 여러 권의 책을 좀 비판을 해보고 그 내용을 아.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토킹 어바웃이 아닌 비판. 예, 비판. 어, 이거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뭐, 아버님. 뭐 별거 있겠습니까? 하는 게 네. 그냥 하는 거죠. 뭐. 저번 주에 본 이제 여러 가지 글들 중에 로봇이 일터에 미치는 영향. 로봇. 예, 로봇이 네. 일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제 글이 있었는데요. 네네. 저번에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코리아에서 나온 건데요. 그 책에 대해서는 자주 얘기를 하시네요. 하버드 HRD라고 표현. 그런가요? 네. 저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아유, 네. 지나면서 했나 보네요, 이거를. 그럼 제가 빠졌나. 이제 서준식 씨가 쓰셨던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 네. 관해서 조금 더 이제 생각 좀 고민해봤습니다. 이거하고 주식의 장기 투자라, 그리고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니시 파브라이의 이 책의 3권을 엮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요걸 이제 좀 읽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제 서준식 씨 지겨워서? 지겨워서라기보다는 읽다 보니까 고민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책들이 각게 보면 다 이제 그 생각의 깊이가 있죠. 그렇죠. 저자가 자기 이제 그 완결된 논리가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교차해서 책을 보면은 이제 보이는 게 또 다르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네. 권의 책을 갖다가 그 중에 제가 좀 일단 뭐 제목 갖고 싸울 건 아닌데, 주식의 장기 투자라는 건 딱 제목 자체가 좀 약간 좀 제목도 그렇고 서문이 좀 약간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너무 쉽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몇 가지만 배우면 된다. 네. 넣어두면 된다. 네.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피잉팬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스케일 네. 과학자들이 쓴 네. 그 책, 스케일. 통계학, 녹색 통계. 책. 그렇죠. 그 지겹게 매주 인용하고 있는 그 책. 네.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얘기 나오죠. 주식 시장에서 미국 기준으로 볼 때, 한국 더 짧을 것 같은데 네. 미국 기준으로 때 10.5년이 지나면 전체 회사의 절반이 죽는다. 네. 또 10년 후에 살아남은 것들 봐도 그중에 한 10.5년 또 지나면 또 절반 또 죽는다. 네. 그래서 이제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 몇 개 안 살아남더라. 어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의 장기 투자라 책을 볼 때 되게 오래 들고 있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 돈을 번다. 주식의 장기 투자라가 누가 쓴 거죠? 제레미 시걸 교수님이 썼습니다. 제레미 시걸. 예, 그렇죠. 근데 교수님 쓰실 때 이제 쓸 때 그걸 썼죠. 지수가 썼죠, 지수. 근데 그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고 하는 제레미 시걸의 책은 거기 나온 장기가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다 죽죠. 100년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는 결론은 담배 회사에 투자를 하잖아요. 담배사도 엄청 많았었는데 거의 다 죽고 그러니까 생존 편향이 너무 그렇죠. 심한 책인 거예요. 생존편으로 이제 이럴 수밖에 없긴 하죠. 이 책 자체가 생존 편향에 똘똘 뭉쳐져 있는 뭐랄까요? 완전 외골수 책이에요. 외골수의 극단이에요. 100년 동안 살아남은 정말 수만 개 회사 중에 한두 개 살아남았는데 걔를 꼭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불가능한 얘기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뭐랄까 딱 집어서 낼 거는 지수에 투자라는 얘기를 했어야 된 거죠. 네. 지수는 어차피 숫자니까 왔다 갔다 하면 살아남으니까 네. 결국에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책을 읽고서 장기점 성공하겠다. 지수로 성공하면 이렇게 수익이 나오네라고 보겠지만, 그렇죠. 지나고 나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집중 투자라는 얘기로 또 넘어가게 돼요. 무조건 집중 투자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있죠. 좋은 거를 몇 개를 해야지 바보 병신도 아니고 어떻게 수백 개를 들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반드시. 네. 그럼 어떻게 되냐? 확률로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10년마다 네. 반토막씩 나갖고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거의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이제 반대편을 바라보면은 채권이 또 많이 또 사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일반인들은 잘 안 사는데 기관 그렇죠. 투자가들은 채권 수를 많이 사죠. 왜냐면 채권은 어쨌든 만기 때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으니까 이자하고 살아남는다면 회사가. 네. 그리고 이제 서준식님의 이제 책 그 채권 투자자가 쓴 채권쟁이 서준식의 다시 쓰는 주식 투자 효과다를 보게 되면 네. 앞에서 보다가 뭐 책 내용은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죠. 좋죠. 예, 좋은데 앞에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쉽다. 몇 가지 원칙을 지킨다. 네. 그 부분에서 다시 또 주식의 장기 투자랑 또 겹치는 겁니다. 쉬울 리가 있어. 투자가 그렇게 쉬웠으면은 다 재버릴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렇죠. 이게 안 돼요. 이게 주식 투자라는 건 남의 지갑에 돈 꺼내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쉽다라고 말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되게 마음이 걸렸습니다. 야, 이분들은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 가다가 이제 모니시 파브라이의 그 책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모텔? 모텔 아닙니다. 우리 또 모텔 가야 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텔 네. 얘기 나오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제 네. 책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조앤 블렛의 마법 공식에 나오는 그 회사 사면 돼. 논리가 없어요. 그냥 사면 돼. 네. 조앤 블릿 쓰신 분은 고민을 많이 했겠죠. 자기는 네. 이제 네. 논리도 계속 개선을 할 거고. 근데 이 사람도 앞에 다 좋아. 오케이. 뭐 다 옳은 얘기야. 오라 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면은 제가 보기엔 묘한 대로 빠진 거예요. 뭐 합리적으로 고민해라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조앤 블렛의 마법 공식에 돼 있는 거 사면 돼. 이런 얘기로 사람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생각한 그거죠. 지수가 이긴다. 지수가 이긴다. 오케이. 이거는 뭐 지수가 현실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린 지수도 못 이긴다. 그건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고. 우리는 지수로 해도 이길랑 말랑 잘 못 이기는 것 같다. 물가 감안하면은 거의 뭐 제자리 팀 뛰기를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거기다 또 사람들은 보통 지수가 이긴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수 끝나고 나서 난 지수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걸 찾아갈 거야 하고 기본 몇 개 회사로 넘어가고 이 몇 개 회사라는 것도 미국 애들은 집중 투자라고 하면 뭐 15개나 30개 정도로 잡는데 우리는 집중 투자라고 하면 한두 개잖아요. 많으면 3개. 네. 어떻게 알 수 있어? 한두 개, 3개로 하면 거의 이건 몰빵 투자죠. 이거는 뭐 워렌 버핏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고. 거기 조금 더 넘어가 보면 하다 안 되면 다 고민할 필요 없어. 마법 공식이 있어갖고 마법 공식 따라가면 돼. 네. 그러니까 논리는 필요 없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논리가 필요 없다라는 건 좀 과한 것 같긴 한데 책들을 교차해서 읽다 보면은 각자는 다 옳은데 합쳐놓고 보다 보면 너무 비판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뭐 사람 인생이 원래 그렇긴 하겠지만 좀 여기서 인성이 왜 나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 큰 이익과 작은 위험을 갖기를 원하겠죠. 모니시 파브라의 책을 보면서도 되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위험은 적고 이익은 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누가 몰라 그걸. 근데 그런 건 누가 다 하고 있으니까 이미 사람들이 많이 하면은 위험은 높아지고 이익은 줄어드는 게 원칙인데 원칙이 아니라 원리죠. 참 보면서 책을 다시 이제 책을 읽고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책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죠. 야, 쉬워. 몇 가지만 지키면 돼. 네가 몰라서 그런데 이거 별거 없어. 공부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안 좋았고 네가 몇 가지만 지키면 돼. 이런 얘기 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보면서 야 그렇게 쉬웠나 이게? 그렇게 쉬운데 왜 다들 엉망진창으로 죽어가고 있고 저 밑에 보면 쓰러져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야 이게 쇼와 육군을 욕을 했지만 사람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끝이 없구나 하면서 다시 또 냉장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한 거를 열심히 비판을 하셨는데 네. 그럼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냉장고가 어쩌라는 거예요? 냉장고가 생각이 났어요. 열심히 지금 그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대안을 얘기하려니까 냉장고 사라는 거예요? 아니요. 냉장고의 탄생이라는 책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냉장고의 탄생에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네.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그 전에 그 번외편 저희 했을 때 얘기해서 말씀드렸는데 화학의 역사를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뒤쪽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냉장고도 냉장고의 탄생. 이주연성 얘기하게 되네. 그렇죠. 끈적인 생명인 얘기네.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 냉장고 탄생 맨 마지막 쪽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열 처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열을 처리를 해서 인류가 열 처리 덕분에 얼마나 많이 이제 잘 살게 됐는가에 설명을 해줍니다. 뭐냐면 열 처리가 발전을 하면서 저희가 그 자기부상 열차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거나 저희가 알고 있는 슈퍼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뭐 열 처리를 안 하면 못 한대요. 그러니까 열을 빼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뭐 노트북이나 이런 것도 그 냉각기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사실. 냉장고 네. 만드는 네. 그 기술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철기 시대 살고 있죠. 음. 철기 시대 갖고 강철을 생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산소가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냉동 기술이 없으면 생산이 불가능하답니다. 네. 근데 질소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 만들 때. 보통 화학물질 만들 때 냉각 기술이 전부 다들 이 뭐랄까 기초 화학 재료, 질소나 산소나 아니면 아르곤이라던가 뭐 가스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가스들이 전부 다 냉장고 기술에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공기를 얼려가지고 네. 극저온에서 이제 공기의 끓는 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추출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생산 이후에 그 처음 개발하는 회사들이 그 주도권을 잡고서 계속 살아갖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살아남은 회사, 장기적으로 장기 투자라 뭐 틀리진 않았겠는데 뭔가 이 냉동 기술이나 이런 것들 기초 기술을 잡고 있는 회사들이 되게 오래 살아남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신기술이 아니고 완결된 모니치 파브라이가 얘기했던 뭔가 그 우위가 있는 모니치 파브라이도 끝나고 뒤 책을 덮고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로 가더라고요. 특별해야 한다. 또는 코스트 리더십. 가격이 싸야 된다. 네. 결국은 두 가지로 이제 직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주시님 책은 다 읽질 않아서 명확하진 않은데 그분도 이제 안전하고 뭔가 해자가 있는 그 결국에는 그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책을 다 읽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소개하는 기업들 예로는 삼성전자를 예를 들기는 했었지만 왜냐면 뭐 그 가치평가 계산을 할 때 하지만 그분도 얘기하는 기업을 투자라는 기업은 사실은 매끈한 기업보다는 전통 기업에 위주로 얘기를 왜냐하면 채권형으로 이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기하신 그런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쪽은 채권형 계산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해자가 없죠, 그것도.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계산도 그런 안 것들. 되고 네. 근거가 명확치 않으니까 꼭 결국은 냉장고에 연관됐던 그런 산업이나 기관이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책들 내용을 쭉 훑어보고 나니까 그래갖고 보면서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아, 독일의 화학회사들. 네, 독일의 화학회사들이라든가 또는 미국에 있는 화학회사들. 네. 국내는 예? 국내. 국내. 아니 어차피 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투자를 해도 국내에 투자하겠죠. 외국에 투자하시는 분이 100명 있으면 몇 명을 하겠어요.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인데. 우리 너무 작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 어쨌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투자를 해봤자 1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약간 무책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보다는 해외 주식이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바스프라던가 아니면 뭐 다우 케미칼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일본 회사들은 좀 그렇다 치고 독일하고 미국 회사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도 없는 회사이고 분석하기도 힘든 회사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이 분석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예? 아니 무슨 회사인지를 알아야지. 좀 찾아보면 되죠. 아니 그걸 어떻게 일반인이 찾아요? 역사책을 보면 나옵니다. 이거 말이 돼. 이 책은 역사책에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다우케미칼이나 다우케미칼 정도는 그래도 뭐 좀 봤으니까 바스프.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뭐 독일 회사 이런 회사들은 바이엘. 바이엘은 제약 회사이기는 네. 화학 회사예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제약이 결국 화학이잖아요, 사실은. 네, 화장품도 그렇고 다 그 화학에서 그 파생되는 것들이니까 사실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그 접근하기에는 너무 특히 독일은 독일어로도 모르는데 이게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은 무책임한 거 아닐까? 위키를 열어보면 다 나옵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제 이 책들을 쭉 읽고 나서 이제 읽고 아니라 뒤돌아가 앉아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생존할 수 있는 회사가 뭐가 있고 장기 투자라고 하는데 오케이 이거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지수와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바스프라든가 바이에라든가 아니 뭐
다우라던가 다우케미컬 같은 것들 과연 얘들이 죽을 수 있을까? 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비료, 종자 뭐 안 건드는 거 없이 다 하고 있는데 얘들이 무너지면 과연 괜찮을까 인류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류까지. 인류사적인 회사들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 엄청 오래됐죠. 애들이 전부 다. 네. 다우도 그렇고 바스프도 그렇고 바이엘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서 어느 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 회사들 투자하는 게 맞을까? 해외 투자가 필요하긴 하겠구나. 이런 회사들이 정말 해외에는 좋은 거 많네. 해자 그 워렌 버핏이 말하는 해자를 진정으로 갖고 있는 얘들은 네. 워낙 오래된 산업고 회사여가지고 아까 뭐 차별화를 남들이 해야 되는데 그 하지 못하게 이 포트폴리오도 쫙 깔아놨고 그리고 설비가 옛날부터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뭐 신규 설비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신규 설비 깔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에 근거하면은 전통적인 회사이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예를 네. 들어서 크래프트사라든가 월트 디즈니라든가 월트 디즈니 그런 모르겠는데 것들은- 크래프트는 오케이입니다. 유니레버나 크래프트나 아니면 뭐 코카콜라라든가 펩시. 그 걔네들은 오케이다. 냉장 체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걔들 자체가 냉장고예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네. 갑자기 거기서 그걸 냉장고로 결부시킬 거라는 생각도 못 해봤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위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 근거하면 지금 관심 있어하는 기업 좋다고 하는 기업은 전부 다 냉장고와 관련된 기업이죠. 그렇죠. 냉장고였어요. 처음 몰랐는데 이 냉장고 책을 읽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설비가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여하튼간에 갖춰놓고 나면은 어. 그러니까 냉장 체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럼 정작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는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냉장고는 아니고 냉장 체인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존재를 해요. 어쨌든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도 어쨌든 냉장 체인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건 저기술이라 안 돼요. 그거는 저기술. 그렇게 얘기하면 코카콜라도 저기술인 거잖아요.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깔아놓은 게 너무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 코카콜라는 도시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그러니까 식량 그렇게 물질인데 얘기하면 그거는 그 코카콜라는 그렇게 치면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그 코스트 리더십. 그러니까 결국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지대잖아, 지대 결국. 그 지대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지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개념상. 처음엔 브랜드 기업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그게 지대를 아니더라고요. 확실한 예. 지대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결국 지대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인쇄도 지대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현대 관점에서. 그래서 예. 그 지대를 확실히 갖고 있는 사실은 회사가 그런 걸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찾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일부러 찾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제 말은. 그렇죠, 뭐 찾지 않고 그럼 어떻게 알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찾아가야 돼.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주식 투자를 모르는데 이 코카콜라 그런 건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업이 현재 지대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돈 버는 게 그런 걸 찾는다는 얘기죠. 냉장고란 그 냉장고에 탄생한 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읽고 나서 다시 이제 미국 10대 브랜드라는 걸 꺼내갖고 봤습니다. 네. 10대 브랜드 꺼내갖고 딱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 나오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유니레버, 존슨앤존슨, 네. 펩시콜라, 크래프트. 지금 얘기하는 거는 코카콜라. 시가총액 기준이 아닌가 봐요. 아니. 그러니까 시작 10대 브랜드. 10대 브랜드. 네, 나온 게. 근데 이제 소비자 브랜드거든요. 네, 다 그렇겠죠. 네. 자꾸 딱 보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다 냉장고인 거예요. 얘들이 일종의 해자 갖고 있어요. 거대한 그러니까 그렇죠. 공급망이 있는데 이 공급망이 냉동 체인으로 전부 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LG생활건강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규모가 작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 세계적인 공급 배급망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LG생활건강도 점점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로 퍼지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미 공급해놓은 이제 공급망 갖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차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기업이 너무 암울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을 회사가 그럼 뭐가 있는 거? 없는 거야? 현대차? 현대차? 삼성전자? 갑자기 현대로 튀어버려. 현대차 자체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신화적인 존재래요. 지금 이제 냉장고와 관련돼서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냉장고가 갑자기 살아남을 회사 찾는다면은 그러니까 그 냉장고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남은 회사?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지대 갖고 있는 지대라는 관점에서 현대자동차가 부합한다 이거예요. 얼추 도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해서 지대를 벌기 위한 깔아놓았던 거고 이제는 깔아놓은 걸 가지고 계속 지대를 받으면 되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800만 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네네. 5개 정도 내외거든요. 아, 네. 이 회사는 망하기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 5개면은 흔히 말해서 네, 뭐냐? GM, 토요타, 토요타, 르노, 현대차, 닛산, 현대차. 그러면 한국 BMW나 자가- 벤츠는 걔들은 소형이에요. 걔들 고급 브랜드에 소규모만 생산. 걔들은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예. 많이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양산가 크라이슬러는 이미 망했고. 떨어져 나갔고 걔는 떨어져 나갔고 그러니까 몇 개 없어요. 500만 대, 1000만 대 안 했어요. 그럼 벤츠나 BMW는 말 그대로 보이기 고급차, 엄청 고급차 브랜드. 그러니까 보이기 엄청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 우리가 고급스러운 돈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보이기 많이 보이잖아. 예, 예. 사실은. 많이 안 만들어요, 걔들. 그러니까 보이기 많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차들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만 좀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네. 한국이 유독 이럴 땐 뭐 많은 거죠.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잘 안 보이는 그렇죠. 예, 차지만 예, 예. 오히려 현대자동차가 더 많이 보이고 BMW나 예, 예. 벤츠보다 그렇게 보는 양산형 된다는 거죠. 차량이니까 네. 싸게. 네, 보급형.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걔들- 예, 예. 뭐 삼성전자? 근데 여기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LG 화학도 얘기 나오긴 하는데 아, 네.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책에 LG화가 안 나온다고? 나온다고요? 아. 이 책에는 그런 회사가 안 나옵니다. 회사가 아니, 안 그러니까 나오고 전혀 깜짝 놀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나온다고요? 살아남을 회사. 살아남은 회사.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근데 규모가 작아서 될까? 그렇게 얘기하면 LG화학하고 LG생활건강이라고 치면 오히려 LG생활건강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아닌가? LG화학보다? 그렇게 치면? LG생활건강도 뭐 화장품하고 생필품 팔고 뭐 음료 팔고 그러잖아요. 코카콜라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게 코카콜라 치면. 이제 그 보틀링을 보틀링을 해서- 들고 있죠. 네. 코카콜라 일부분이죠. 코카콜라 어쨌든 배급망 중에 하나죠. 네. 그런 식으로 치면 충분히 LG화학만큼 살아남을 가능성이 큰 회사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그게 참 걔가 코스트 리더십이 있을까? 아니면은 걔가 디퍼런티 할까?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뭐가 디퍼런트하지? 특별하게 뭔가 다른 게 있을까? 아니면은 특별하게 코스트 리더십 가져가는 게 있을까? 근본적인 경쟁력이라는 건 두 가지인데 이게 워렌 버핏 보면은 항상 싼 것만 찾아다니거든요. 싼 것만 찾는 거는 이제 기본인 거고 그 위에 이 회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하지 않을 회사일 것인가가 찾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렌 버핏 이제 고민 제 기준이죠. 갖다 네. 보니까 워렌 버핏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싸게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아, 그쵸. 싸지 않으면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쌀 때까지 기다리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회사 사업 구조가. 사업 그러니까 구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식이 쌀 때 하는구나까지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경제적 해자라고 했는데 경제적 해자가 딱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남들이 못하는 걸 하던가 다른 거죠. 네, 다르거나 그렇죠. 또 하나 남들보다 싸게 만들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라 보면 항상 자랑하는 거 가이코. 그러면 브랜드 가치는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는 싸야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뭔가 경쟁력이 있을 경우에 네. 그 디퍼런트하다는 게 브랜드 아니, 왜냐면 가치죠. 그렇게 치면 음. 월트 디즈니나 이런 것들은 싸게 공급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월트 디즈니도 지금 이제 뭐랄까요 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되죠. 되게 왜요? 마블 사고 얘기지만 넷플릭스라는 대단히 큰 경쟁자가 나타났죠. OTO에서. 그래서 만들잖아요. OTT? 월트 디즈니도. 그러니까 좀 어떻게까지 싸워봐야지 알죠. 이제 좀 막 싸워가는 거죠. 걔하고 다른 것도 몇 개 하고 막. 근데 그렇게 예. 얘기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개념이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넷플릭스는 그 자기네들이 계속 컨텐츠를 공급하는 거고 월트 디즈니는 공급하기 위한 그거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도 있는 회사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게 치면 이제 유통하는 회사 결국 막 성공하니 그러면 오히려 저 플랫폼을 자꾸 네. 잡게 되니까 종속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제 예, 예. 그것 때문에 사실 월트 디즈니가 이제 지가 직접 하려고 하는 예, 거긴 예, 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렇죠. 아까 이제 현대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 이제 비슷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자기가 이제 핸드폰에서 삼성하고 네. LG가 만들지만 실제로 구글이 이제 그 모든 권력을 네, 들고 네, 있죠. 네, 네,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차에서 들고 하는 거 아니냐. 플랫폼이라 할까요? 핵심을 들고 하는 다른 회사한테 종속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월트 디즈니도 배급망을 들고 있는 뭐 넷플릭스 이런 데가 모든 걸 이제 들고 하지 않겠냐. 그 네, 개념. 네. 핵심은 이제 넷플릭스 들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뛰어놀기만 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퍼런트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네. 둘이 이제 다른 장에 있었는데 누가 이제 이걸 이제 핵심 전체 네. 밸류체인 한마디로 핵심 들겠냐.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애플을 들고 나올 때 했었던 게 디퍼런트잖아요. 디퍼런트죠, 네, 코스트 리더십은 아니었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코스트 리더십 들고 나온 건 사실 삼성이었죠. 네, 네, 남들보다 싸게
다양하게 만들어 네. 뿌리겠다. 네. 현에서 똑같은 걸로 쫓아왔었고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은 냉장고에서 출발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그래 엄청 튀고 있고 원래 이거 뭐 네 심지어 책을 비판하겠다라고 해서 하시더니 갑자기 냉장고 얘기가 나오고 오늘 상당히 중구난방 저는 주제도 없고 뭐 이렇게 막 투자 관한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예. 전개가 흘러서 예. 냅두면 3-40분도 떠들 것 같아서 일단 20분 넘었기 때문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1분만 더 주십시오. 뭐 빨리 얘기하세요 그러면. 책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책을 읽으실 때는 절대로 한 권만 읽으시지 마시고 야. 여러 권을 동시에 교체해서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선배님들이 책을 읽으면서 한 권 읽지 않고 세 권씩 들고 나서 읽는다고 할 때 재미없어 못 읽어 던지고 딴 거 읽어야지 그러셨는데 네. 그때는 몰랐는데 읽다 보니까 교체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상호 이제 겹치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보다 보면 A에서 B를 깨닫게 되고 B에서 C를 또 깨닫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렇죠. 책 읽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한 권 읽다가 재미없다고 멈추지 마시고 이것저것 뭐 소화 육군도 읽어보시고 냉장고도 읽어보시고 뭐 모니시 파브라의 책도 읽어보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잘 배우셨네요. 마지막 물타기. 아, 네. 이게 뭔가 좀 네. 마지막에 좀 이뻐 그렇죠. 보이게. 뭐 열심히 비판하다가 마지막에 물타기 살짝. 그래서 제가 단언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네. 당연한 적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짜 방송 좋아요. 네.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